안 좋은 것, 더욱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짜증나는 거 알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딱 봐도 지금 월급 갖다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놓쳤으니까 월급 갖다 그냥 한번 버텨보겠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얼음공장입니다. 오늘은 좀 새벽에 지금 영상을 미리 찍는데요. 오늘은 이제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집을 사라는 멍청이가 영상을 찍습니다. 바로 접니다. 자, 집값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집을 사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여주시는데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한 세 경우예요. 세 가지 경우가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냥 제 논리 자체가 이제 말이 안 된다. 집값이 2배가 올랐는데 지금 사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정도 것이어야 된다. 이미 많이 오른 걸 사라고 하는 건 멍청한 짓이다. 이 얘기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좀 안타까운데요. 나도 사고 싶다. 나도 사고 싶은데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살 수가 없다. 지금 내 월급 모아서는 답이 안 나온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난 이미 가능성이 없어 보인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랑 비슷한 건데 좀 달라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도 바라보는 아파트가 있으신 거고, 세 번째는 그냥 집값 자체가 이미 나는 희망이 없다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제가 좀 조언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개인마다 다르겠죠. 첫 번째는 집값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랑 말싸움을 계속 하시면, 저는 해본 적이 있어요. 저랑 말싸움을 계속 하면은 결론이 무조건 이거예요.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질 건데 왜 사라는 거야? 그러니까 제 지난 영상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미 많이 올랐어요. 그건 저도 알죠. 많이 올랐는데 많이 오른 다음에 만약에 더 오를 거라면요. 그럼 나중에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왜냐면 지금 20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까지 매년 전 이 질문과 어떤 생각을 했었고, 그때마다 대답이 만약에 일관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집을 사라, 집을 사라, 집을 사라 했는데 안 산 분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질문이 똑같은 거예요. 2015년도에는 조금 이제 찔끔 오른 것 같은데 사기 억울한데, 2016년도에는 작년에 샀어야 되는데 억울해, 나 기다려 볼래, 안 살래. 2017년도에는 본격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야, 이건 아니야, 이거 거품 시작된 것 같아, 난 안 살 거야. 2018년도에는 똑같아요. 이미 많이 올랐는데 3년 동안 올랐는데 나보고 왜 사래. 2019년은요, 이제는 진짜 떨어질 거니까 안 사겠다는 거고, 2020년도에는요, 2배가 올랐는데 왜 사라는 거야. 똑같아요. 반응이 말이 바뀌었을 뿐 반응은 똑같은 거예요. 제 입장에선,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산 다음에 떨어진다고 쳐요.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짜봐요. 샀어요. 샀는데 떨어져요. 떨어진 다음에 만약에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올라간다면요. 이게 지금 한국의 역사에서 반복된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크게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제가 실거주를 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오래 살 거니까. 세입자로 사는 경우보다 실제 소유주가 훨씬 더 오래 살거든요. 그래서 아까 20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과거 아무 지점이나 찍어보고 서울 아파트 매매 지수를 가지고 20년을 한번 넘겨보세요. 20년을 넘기면 거의 다 올라가 있어요. 이게 돈으로 따지는 거잖아요. 사실 이 돈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주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많이 올랐는데 왜 사라고 하냐, 뭐 부추기냐고 하는데 부추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냉정하게 얘기해봐요. 여러분이 내 집 마련을 하든 말든 저랑은 일체 상관이 없어요. 일체 상관은 없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주장이 있는 거고, 제 영상을 본 분들이 도움은 되어야 제 채널이 좋은 채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주장이에요. 원하지 않는 분들은 절대 안 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자기 집 한 채는 있는 게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새 왜 이렇게 강조를 하냐면 아마 저랑 생각이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저는 이대로 내 집 한 채를 마련하지 않으면 전세와 월세로 밀려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OECD 국가에서 한국이 주거비가 가장 저렴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절대 몰라요. 언제까지? 비싸질 때까지요. 사람은 본인이 누리는 걸 절대 감사할 줄을 몰라요. 미국이나 아니면 뭐 상해나 홍콩이나 런던에서 유학 갔다 오신 분들 여기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시고요. 지금 계신 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가 얼마입니까? 제 기억에 미국에서 마지막에 봤던 3룸짜리 스튜디오 타입이 월세가 600만 원이 넘었었어요. 그럼 거긴 뉴욕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거기 옛날에 그렇게 안 비쌌어요. 할렌가를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에 안 비쌌는데 세금 비싸지면서 같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물건이 부족해지면서 올라간 거예요. 집주인들이 세를 잘 안 냈거든요. 그럼 이대로 가면은
전세도 없고 전세가 없어지면 월세가 올라갈 건데 월세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사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거예요. 왜냐면 월세가 올라가면 돈이 안 모일 테니까요. 좀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지 뭐 여러분 투자용 뭐 여러분 투자 도와드릴 만 별로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야 나도 사고 싶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 그거 사지 마세요. 여러분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제 생각에 여러분이 사고 싶은 아파트는 아마 꽤 좋은 아파트일 겁니다. 대단지에, 역세권에, 수도권에 있을 것이며 학교도 붙어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요소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뭐 녹지가 많다거나 아니면 대중교통이 편하다거나 아니면 유명 브랜드라거나 어쨌건 사고 싶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을 별로 사보지 않은 분들이 사고 싶은 주택은 똑같아요. 대단지에, 남양에 비슷하거든요. 그 아파트 비싸요. 당연히 비싸죠. 그리고 뭐 자본주의 사회에서 뭐 잘못한 게 따로 없겠지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선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죄예요. 이게 말이 얼마나 우습게 들리지 않은데 전 그렇게 느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죄인이 돼요. 저도 그게 억울해서 공부를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었는데 더 가난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이랑 생각 똑같아요. 가족들이 정말 뼈가 빠지게 몇 년을 일을 해요. 예를 들어 10년을 일을 했는데 이거 소설 아니에요? 10년 동안 쇠가 빠지게 일을 했는데 그냥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이 돈을 더 많이 번 경우가 주변에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1. 사회 원망. 아, 이건 아니야. 이건 미친 사회야. 저 쓰레기들. 2. 뭐라도 해야겠다. 이거밖에 없어요. 전 2번을 택한 것 뿐이에요. 저도 1번이 더 편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공부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학원 가서 공부하고 그러는 거예요. 내 지금 자금 갖다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는지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정말 독하게 얘기하면 지금 자금이 거의 없이 살 수 있는 아파트도 있는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모아둔 돈이 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심지어 제 주변의 수강생분은 지금 8000만 원 가지고 서울에 아파트를 마련하셨는걸요. 저랑 같이. 가능해요.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무턱대고 여태까지 솔직히 시간을 다 놓쳤는데 젊은 분들께는 죄송하지만 나는 아직도 사고 싶은 아파트는 그대로인데 그걸 못 산다고 뭐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러면 요거에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내가 사고 싶은 아파트가 있어요. 너무 많이 올라서 지금은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칩시다. 그럼 지금 안 샀죠? 안 샀는데 지금까지 내가 놓친 현상이 계속 반복된다면 여러분 월급 갖다 따라잡을 수 있어요. 이 아파트가 지금처럼 계속 올라간다면 여러분 월급 갖다 따라잡는 게 나아요? 아니면 얘보단 못하지만 다른 아파트로 따라잡는 게 나아요? 안 좋은 것, 더욱더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것을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짜증나는 거 알죠? 근데 어떡하겠어요? 딱 봐도 지금 월급 갖다 도저히 못 따라잡을 것 같은데 지금 이걸 놓쳤으니까 월급 갖다 그냥 한번 버텨보겠다? 그게 아니라 눈높이를 확 낮춰서 공부를 하신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통해서 내 집 마련하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 집 마련이 꼭 내가 여태까지 갖고 싶었던 내 직장과 가까운 애들 학교와 가까운 누구나 꿈꾸는 이상적인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아크로 리버파크나 레드페를 꼭 사셔야 돼요. 못 산다니까요. 이미 놓쳤다고요.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야, 그럼 나보고 지하표만 아니에요? 뭐 저기 뭐 지방에 있는 뭐 인천에 있는 그런 아파트 사라고? 네. 네. 아니 그럼 가서 물어보세요. 인천의 아파트가 올랐나 안 올랐나? 딱 갔는데 인천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지난 7년 동안 안 올랐다. 사지 마세요. 안 오르는 아파트인 거잖아요. 근데 7년 동안 보니까 아파트가 많이 올랐어요. 인천도 요새 이제 각광을 받고 있어요. 제2의 도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곳인데 그럼 많이 올랐다. 그럼 여기도 서울 아파트 따라 오르는구나. 들어오르긴 하지만 그럼 한번 도전해 볼까?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다 같이 갖고 싶은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선택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월급 갖다 따라잡을 건지 아니면 나도 그쪽 방식을 채택해서 돈 버는 방식, 내 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바꿔볼 건지. 마지막 세 번째는 젊은 분들이 많이 하는데요. 늦었다는 거죠.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도저히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서. 그분들은 죄도 없고 보면은 이제 갖고 싶은 아파트도 안 정해져 있는데 그냥 억억억 하니까 너무 비싸게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분들께 이 말씀을 드릴게요. 어른들이랑 대화를 좀 해보세요. 옛날부터 아파트는 비쌌고요. 여러분이 이 얘기 들으면 좀 놀라실 텐데 여러분
아파트는 원래 영끌에서 샀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부터 아파트를 그럼 여러분 아파트 한번 사볼까? 신용카드로 끌까? 여보 나 아파트 계약할 거니까 돈 얼마 붙여봐. 이런 집안이 몇 개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요즘 미디어 매체가 너무 뛰어나니까 잘 사는 분들이 너무 잘 보이시나 보는데 우리 삶도 아니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원래 아파트 살 때 무리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대는 지금 아파트 값이 비싼 대신에 정보랑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어요. 재테크를 하고 재산을 불릴 방법이 옛날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게 옛날에는 말이 안 됐다고요. 연예인들만 나왔어요. 저뿐만 아니라 바깥에 스마트 스토어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나 자기 사업을 할 수도 있고요. 부동산 재테크도 옛날과는 달리 정말 소액으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위험하고 그냥 무조건 추천드리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비록 지금 기회가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이 밖에 나가면 옛날 어른에 비해서 훨씬 더 다양한 기회가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절대 동의 못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알아요. 본인의 현실이 어려우면 이게 얼마나 헛소리로 들리는 거 저도 알아요. 왜? 여러분이 봤을 땐 제가 영리해서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되게 막 편하게 잘 살았을 것 같잖아요. 제가 흙수저 팔아먹는 사람은 아닌데 그거는 진짜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겪을 거 상당히 겪었습니다. 근데 저도 포기했었고 안 할라 그랬었고 월급 갖다 승부하려고 했는데요. 몸이 먼저 없어지겠더라고요. 제 몸뚱아리가. 그래서 방법을 바꾼 것뿐이고 제 생각에는 앞으로도 기회는 있다. 공부는 여러분 몫이기 때문에 제가 설득해 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사회에 처음 나왔다 하더라도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20대 중에 20대 수강생도 있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보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여.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20대 학생 건대 그 친구 지금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그 나이에 자기 힘 갖다 외제차 끌고 다니고 집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닐 텐데요. 가능해요. 가능한데 본인 노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운이 따라줘야죠. 운이 안 따라주는데 어떻게 모든 게 됩니까? 근데 운 타령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약간 냉정할 수도 있지만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입찰도 있고 중요한 강의도 있고 해서 좀 빨리 서둘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